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휴식 모드로 파타야의 파노라 에스투아리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루프탑 수영장에서 수영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침부터 이 수영장은 정말 완벽합니다. 오늘도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와도 거의 전세된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정도 없을 때는 자꾸만 이 루프탑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풍경은 시간대에 따라 보이는 방식도, 느껴지는 감정도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푸른 하늘과 수영장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서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저녁 노을은 정말 아름다워서 마음이 정화된다고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맑아지고 디톡스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밤이 되면 조명이 아름답고 바다 쪽은 새까맣지만 오른쪽의 밝은 도시를 멀리서 천천히 바라보고 있으면 바쁘게 흘러갔던 하루가 오늘도 천천히 막을 내리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차분하게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번 달에 드디어 제 파노라 에스투아리아 유닛도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중에 제 유닛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일본에도 가야 해서 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타야로 돌아오는 날이면 반드시 이곳에서 리프레시하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 독백 영상인데요. 주제는 여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꽤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오늘 저도 이 콘도미니엄 수영장에서 아침, 점심, 저녁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천히 머물며 리트릿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타야에 살게 되면서 저도 이제야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학교 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정말 뭐든 바빴습니다. 우리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늘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바쁘잖아요. 그 중에 3일 연휴나 5일 연휴가 생기면 또 뭘 할까 하면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여행을 가고 또 바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지낸다는 걸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태국에 와서 이 느긋한 분위기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혼자 바쁘게 움직여도 주변 사람들이 다 느긋하게 지내니까 혼자 헛바퀴를 돌게 되더라고요. 저는 취미로 자동차나 콘도미니엄 꾸미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뭔가를 부탁해도 다들 하나같이 나중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라고 하더니 그 다음 주가 다음 달이 되고 결국 내년이 돼버립니다. 여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지만 처음에는 정말 왜 약속한 기한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걸까 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태국은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미래를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까요? 언제 할까요? 몇 시에 할까요? 언제 끝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라면 그럼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약속이 정해지죠. 만약 늦어질 것 같으면 곧바로 죄송합니다. 원래 거 10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1시로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연락이 꼭 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이런 것이 약간 병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왜 다음 달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왜 그렇게 세세하게 시간까지 정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냥 다음 달에 또 갈게 정도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도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한 말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됐다고 해도 대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는 처음에 태국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건가라고 생각해버렸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라고도 생각했고요. 지금은 감각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럼 2주 뒤쯤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말 그대로 복은 누워서 기다리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건 태국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시간뿐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 자체를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다고 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을 통제하지도 않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 관리도, 물건 관리도, 품질 관리도 한국과 같은 감각으로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못한다기보다 안 한다는 느낌에 가깝죠. 생각해보면 한국은 흔히 관리사회라고 불리는데 여기는 완전한 무관리 사회입니다. 이 콘도미니엄에서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쩌다 모여들고 저녁이 되면
또 어쩌다 집에 갑니다. 한국처럼 점호도 없고 조회도 없고 회의도 없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어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합니다. 다들 아무 스트레스도 없이 뭔가를 먹으면서 적당히 담배를 피우면서 적당히 음악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감사하게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되는 걸까? 괜찮은 걸까? 라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이라면 솔직히 깜짝 놀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지내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인생은 이렇게 느긋하게 살아도 괜찮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여유롭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무슨 일이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수첩을 펼쳐 적어놓고 규칙과 규정을 지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남보다 더 고생하고 더 노력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심지어 힘든 것이야말로 삶의 보람이고 노력의 증거라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일하는 중에 느긋하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한가하게 있냐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한가하면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물건도 채워넣고 할 일 많잖아 라고 말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고 제가 만나는 고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한국을 떠받쳐 주신 분들인 거죠. 직원이 근무 중에 느긋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든가 뭔가를 먹으면서 응대를 한다든가 손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든가 계산하러 오지 않는다든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말 모두가 느긋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태국은 가게에 가도 직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적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적당이라는 말이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적당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그 순간에 가장 최적의 대응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직원들끼리 이야기가 한창 재미있게 이어지고 있을 때 말을 걸어도 웃으면서 응대해주고 친해지면 전용 직원처럼 계속 붙어서 친절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태국에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겁니다.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 하고 전화를 해보면 내일 갈게라고 하고요. 주문한 물건이 아직 안 왔네 하고 확인해보면 그거 아직 필요해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모두가 모든 일을 적당하게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따지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이펜 나이 마이펜 나이 괜찮아 괜찮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도 사회가 돌아가는구나라는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죠. 그리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불안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상하관계도 없고 괜한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이나 규정도 있긴 하지만 없는 것 같은 정도의 기준일 뿐입니다. 사소한 일에 예민해질 필요도 없고 신경을 곤두설 일도 없습니다. 익숙해지고 나니까 정말 살기 편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느긋한 동남아 리조트입니다. 만약 느긋하게 살고 싶다, 한가로운 동남아 리조트에서 천천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반대로 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원래 느긋하게 있는 걸 잘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고 뭐든 계속 진행하고 싶어 하죠. 이걸 끝내면 다음은 이거, 그걸 끝내면 또 다음은 저거. 이렇게 성격이 급한 분들이라면 파타야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반듯하고 꼼꼼한 분들이 있죠. 정말 여러 상황에서 이거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아니 왜요?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라고 물어도 오라고만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아니 안 돼라는 대답으로 끝나버리죠. 실수하는 것, 틀리는 것 정도는 너무나 그래서 꼼꼼하고 반듯한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사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태국 사람들에게 강요할 순 없습니다. 한국 감각이라면 정말 성실하시네요.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이야기겠죠? 하지만 여기선 그것도 그 사람의 개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꼼꼼하고 철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타입이 더 희귀한 개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인데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한 태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꼼꼼함이나 성실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친구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거나 성실하게 대해지지 않는 상황을 저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늘 웃고 있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있죠. 결국 마이펜라인 겁니다. 정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을 잘하는 한국에서 바쁘게 살아오다가 계획도 세우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 태국 사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수첩도 스케줄러도 전혀 쓸모가 없는 이 파타야에서 몇 년째 살고 있네요. 이제야 저도 조금은 느긋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와도 마이펜라이,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도 마이펜라이, 환불이 안 되어도 마이펜라이, 뭐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이펜라이. 조급해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잠시 쉬어가, 그것이 태국입니다. 물론 그런 태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조금이라도 잘 이어주기 위해 저 같은 역할도 있는 거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있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편안히 있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머리도 전부 편안하게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저 기쁨과 감동, 행복을 느끼고 음미하고 감사하고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걱정보다는 신뢰를 선택하고 논리보다 리듬에 몸을 맡기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추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고집과 신념은 소중하게 지키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는 웃으며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이 그릇을 넓히는 과정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마음이 넓다는 것, 관용을 가진다는 것, 빅하트를 가지는 것이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하더군요. 저도 요즘에야 이제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며 빈둥거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에너지와 큰 그릇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릇을 넓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조금씩 몸에 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냥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성장한 것 같습니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계속 생깁니다.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는다든가 도착했는데 깨져 있었다든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해서 돈까지 냈는데 실제로는 안 되어 있었다든가 오히려 다른 부분을 망가뜨려 놓았다든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예상 밖의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천개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나 우주에 제대로 저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천개저금은 이자도 엄청 좋고 복리로 굴러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사람도 있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손해봤다는 뜨는 기분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우주에, 천국 세계에 천개저금으로 적립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계속 저축하다 보면 언젠가 정신 차려보니 천개의 억만장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역시 이곳에서 살다 보면 이런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왜 다들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느긋하게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히 태국 사람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순탄하고 풍요로운 삶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보다 돈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더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늘 감사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이나 푸념, 하소연도 하지 않고요. 이상한 결핍감이나 절망감을 얼굴에 드러내는 일도 없이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의 나라, 태국이라고 불리는 것이겠죠. 모두가 웃으며 컵쿵카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절에 가고요. 탐분이라고 해서 시주를 하거나 공약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자신을 둘러싼 환경, 그 모든 것에 두 손을 모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족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행복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저에게 정말 큰 배움이 되고 있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도 순위가 있었고 성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고 배웠고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직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성과를 내고 승진하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조금이라도 매출을 더 올려서 그 지역 1등이 되어야 한다든가 그런 경쟁심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투쟁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능력을 키우고 스킬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덕분에 지금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집에 살고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행복을 느끼는 힘, 행복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늘 결핍감과 경쟁심을 자극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감정 말이죠. 계속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강박관념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을 느끼는 힘이 아닐까요? 행복을 느끼는 능력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철학과 종교의 영역이기도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지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그렇게까지 노력하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일하지도 않으며 그렇게까지 탐욕스럽게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도 없고 그렇게까지 애쓰면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허영심을 채울 필요도 전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행복을 느끼는 능력, 이것은 실제로 제가 매일 여러 태국 분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 능력은 정말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오늘은 여유롭게 지낸다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디타음.